요번에는 요번에 제가 기덥에다 정리한 VSA TDD라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버티컬 슬라이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지미 보가드라는 분이 이제 얘기하신 건데, 버티컬 슬라이스 아키텍처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크게 다른 거랑 뭐 헥사고널하고 많이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점을 본다면 헥사고널은 아주 방대한 코드 베이스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협업할 때 어떤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개발자가 수백 명이고 이직도 잦아.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코드가 좀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느리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야 하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작은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서너 명의 개발자가 한 가지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이럴 때 헥사고널은 좀 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버티컬 슬라이스 수직 조각으로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이거는 계층이 아니라 기능별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빠르게 개발을 하면서 정원 가꾸기, 그러니까 리팩토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술 부채가 많이 쌓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리팩토링이 자신이 있으면 이 방법을 이제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법에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TDD를 이용하는데요. TDD로 웹 어플리케이션 또 DB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할 때 어떻게 TDD를 하나를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 또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늘 테스트 코드에서 구현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서드나 아니면 클래스를 추출해서 모델, 그러니까 프로덕션 코드로 옮기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켄트백이 TD 타이런트라는 그런 어떤 카타가 있었어요. 그 어떤 예제가 있었는데, 그때 하는 걸 보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방식을 배웠고 계속 그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덥 리포지토리 중에 이제 뭐 러닝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울 때, 이럴 때 이제 이때 TDD로 배운 거를 이제 TDD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코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자신 있을 때는 세밀하게 TDD를 안 하고 바로 모델 코드에 구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모키토를 사용하지 않고 덤이나 스톱 등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빠르게 개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했을 때 제가 인메모리 리파지토리를 사용하는 게 인상적이었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테스트에 다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옮기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나 리파지토리를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나 리파지토리 있는 로직 중에 도메인을 옮겨야 될 걸 도메인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쭉 뭐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다 미리 해놓은 그 리파지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아웃을 받으신 다음에 어, 체크아웃 한 다음에 try yourself라는 브랜치가 있는데요. 이 브랜치로 가시면 이제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요하게 보면은 뭐 그 그래들의 주요한 의존성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raphQL로 빅데시멀, 데이트 타임, 데이트 뭐 이런 거를 컨버전할 때 필요한 환경 설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 예제에서 사용할 GraphQL 스키마를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야무를 보면 이제 다커 컴포즈를 써가지고 이제 테스트할 때도 다커 컴포즈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그렇게 해놨고, JPA는 업데이트만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그래피컬이라는 그 브라우저를 이제 이네이블을 했습니다. 로깅 레벨 좀 줄여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테스트에서 사용할 그 데이터를 시딩할 수 있는 그런 SQL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이제 이 테스트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정적 모델링이라고 하죠. 보통 그 도메인 모델링, 그 클래스랑 클래스의 속성, 그다음에 그들 간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정적 모델링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간단해요. 그
굿즈 컬렉션이라는 패키지에 굿즈라는 거를 먼저 추가할 건데요. 이거는 복붙하기로 하죠. 예, 굿즈는 이제 굿즈 넘버, 그 다음에 굿즈 아이디, 바코드 이렇게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도메인에서 다른 바운디드 컨텍스트 서브 도메인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이 굿즈 컬렉션, 그러니까 상품군이라는 상품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상품군이라는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 서브 도메인에서는 좀 덜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레코드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굿즈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굿즈 컬렉션은 이제 가장 이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인데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굿즈 컬렉션 아이템이라는 그 어레이를 가지고 되는데, 어떤 상품 목록들을 묶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클래스예요. 얘가 굿즈 컬렉션이라는 에그리것이 있다면 얘가 에그리것 루트 역할을 하겠죠. 근데 굿즈 컬렉션 아이템이 있는데요. 얘는 얘는 이제 뭐 아이디, 굿즈 넘버, 굿즈 아이디, 바코드, 그다음에 굿즈 컬렉션. 이제 JPA로 이제 원투맨이 이제 매핑을 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패런트를 가리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 객체들에 대해서, 도메인 객체들에 대해서 어떤 이 정도를 하면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정도로 확인을 해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정도를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인텔리제이도 잘 그려주고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저는 보통 커밋을 합니다. 그래서 add domain classes 라고 커밋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뭐 컴파일러가 있었네요. 뭐 어멘드 해갖고 다시 컴퓨터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위 구현을 해야 돼요. 행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상품군 생성하기라는 행위 구현을 할 거예요. 이럴 때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리파지토리도 있어야 되고, 도메인 서비스도 있어야 될 수 있고, 뭐 컨트롤러도 있어야 되고 이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레이어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컨트롤러랑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나의 클래스로 구현하는 걸 시작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 그림은 이제 뭐 더블 로프 TD라는 이제 블로그 글에서 나온 건데, 뭐 그로잉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가이드 바이 테스트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제 개념인데요. 먼저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고, 인수 테스트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TDD 사이클을 돌면서 이게 계속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는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셉턴스 테스트를 먼저 만들 건데요. 예, 얘가 이제 억셉턴스 테스트가 되겠죠. 제가 저는 억셉턴스 테스트를 왼쪽에 두고, 이제 프로덕션 코드는 보통 오른쪽에 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 테스트 코드를 보면 이제 여기서는 GraphQL 뭐 HTTP GraphQL 테스터라는 애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 테스트를 실행시키면 그 웹서버가 실행되면서 GraphQL 리퀘스트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GraphQL 리퀘스트로는 이제 요 GraphQL 리퀘스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create goods collection이라는 거를 리퀘스트는 네임은 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굿즈, 그러니까 상품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아이디들은 뭐가 있다, 이런 정보로 날리면 이제 실제로 행위가 일어나는. 그래서 결과를 받으면 그 결과가 롱 값을 리턴하는데, 그 롱 값이 리턴된 게 0보다 커야 된다. 예,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지금 돌리면, 지금 이 GraphQL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오류가 날 거거든요. 예, 오류가 나죠.
다른 애란 것 같네요. 지금 이거는 다크 컴포즈에 뭐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 컴포즈에서 얘를 지우고 해볼게요. 좋은 세상입니다. 그냥 MySQL 이런 거를 쉽게 다크 컴포즈로 아무런 설정도 안 하고 띄울 수 있는. 예.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는 좀 더 의미 있는 에러가 났어요. 리퀘스트는 갔는데 이제 리스판스에 이제 제대로 된 값이 안 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굿즈 컬렉션에 create 굿즈 컬렉션이라는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이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굿즈 컬렉션이 아니고 크리에이트 굿즈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로 시작해야 우리가 좀 더 행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하는 거는 좀 여기서 컨닝을 해서요. 이거는 테스트네요. 됐고 여기 이제 지금 이거는 로고를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트랜잭셔널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고.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이 보통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붙는데 컨트롤러에 그냥 트랜잭션을 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냥 뭐 이 뮤테이션이나 아규먼트 이런 거는 스프링 그래프QL 이제 공부하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그냥 더미로 해서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테스트가 원하는 값이 0보다 큰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2를 리턴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2를 리턴을 해버려서 그냥 이 테스트가 제대로 됐다라는 거 정도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성공시키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성공이 됐어요. 이 더미 데이터를 넣어서.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만듭니다. 테스트는 저는 왼쪽에 놓고 모델 코드를 주로 오른쪽에 납니다. 이 테스트 코드는 실제로 이제 이 제대로 된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할게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기를 먼저 보면 실제 create collection 얘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create 굿즈 컬렉션이라는 그 객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메소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테스트 클래스 안에다가 이 메소드를 구현을 할 거예요. 예. 여기서 먼저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돌아가면 그걸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 크리에이트 여기 이름이 너무 긴데 리퀘스트. 예. 왜 그럴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넣고요. 자, 이 리퀘스트에는 네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굿즈, 이 굿즈 컬렉션을 만들 때 그래서 리퀘스트를 최초에 만들 때 리퀘스트의 네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가 필요해요. 이 굿즈 컬렉션을 생성 요청을 한 로그인한 유저 아이디가 필요한 거죠. 유저 아이디를 지금 구하는 걸 지금 구현하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더미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컨스트럭터가 없다고 오류가 나니까 이제 컨스트럭터를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created by라고 두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죠. 이제 assign 파라미터 하면 하나만 되죠, 그죠? 그래서 바인드 컨스트럭터 파라미터 하면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갈 거고요. created by랑 updated by를 이렇게 같이 초기에 세팅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updated by를 널로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방법이고요.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생성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아이디를 가지고 굿즈의 목록을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굿즈는 굿즈 리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find 굿즈 by ids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메서드는 사실 뭐 리파지토리에 있어도 되겠지만 여기다 그냥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굿즈 리스트 .4 해서 컬렉션에 add 아이템 한 다음에 new 굿즈 아이템 그 다음에 여기 굿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save 굿즈 컬렉션 아이템을 하고 그 다음에 return 굿즈 컬렉션 아이템의 get id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없는 메서드들을 구현을 해야겠죠. 네, 이거는 좀 뭐 굿즈 컬렉션 아이템에 add하고 그 다음에 굿즈 컬렉션 아이템에 set 굿즈 컬렉션 아이템 this를 해줘야 양방향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assign 하고요. 그 다음에 save라는 여기 이런 메소드가 없으니까 또 여기다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굿즈는 레코드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save 메소드를 구현하면 되겠죠. save는 굿즈 컬렉션을 리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까요? 얘는 굿즈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굿즈 리스트에서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애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보면 이 SQL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굿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굿즈를 우리가 SQL에서 사용할 거랑 똑같은 데이터 갖고 굿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굿즈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리스트.move 한 다음에 여기다가 new 굿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리스트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리스트가 아니고 맵으로 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스트림 한 다음에 컬렉트 한 다음에 to map collectors to map 해서 굿즈의 굿즈 넘버가 i이고요. 그 다음에 펑션 아이덴티티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베리어블로 빼면
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맵은 이름을 굿즈 맵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애는 보통 필드로 두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디클러레이션 할 때 이제 만드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굿즈 리턴 굿즈 맵 value 스트림 한 다음에 굿즈 아이디 이거나 아니면 또 바코드도 있어야 되거든요. 혹은 바코드이면 그거를 이제 리턴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제대로 구현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이브가 남았죠. 이제 세이브는 굿즈 컬렉션 리턴하는 거 맞고 굿즈 컬렉션에다가 set 아이디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메모리 인프렐로 하려면 시퀀스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토믹 록 한 다음에 굿즈 컬렉션 아이디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굿즈 컬렉션 아이디 점 get and increase 하면 되겠죠. 이런 메스가 없으니까 추가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됐는데 얘도 이제 메모리 리파지토리를 가래라 필드로 빼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필드에 굿즈 맵, 굿즈 컬렉션 아이디 이런 애들이 넘어왔죠. 그 다음에 지금 구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예, 성공하네요. 예, 아이디는 이제 0보다 큰 게 넘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거를 살려보고 싶어요. 예. 어프로블스 테스터랑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옵셔널 이거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얘는 굿즈 컬렉션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아이디. 그러면 굿즈 컬렉션에 옵셔널 오브 굿즈 컬렉션 맵이 없나요? 그러네. 맵이 없네요. 여기 굿즈 컬렉션 맵이라는 거에다가 풋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필드볼로 만들어 놓고요. 맵이고 굿즈 컬렉션은 아이디는 롱이고 밸류는 굿즈 컬렉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럼 파인드가 이제 파인드가 여기서 이제 리턴 예 됐네요. 잘 만들어 주네요. 자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프로블스 테스터는 어프로블스 테스트 이제 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좀 되는데요. 뭔가 내가 텍스트 파일에다가 결과값을 기술한다면 그거랑 같은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얘가 왜 엄한 게 놀았나 본데요? 다른 게 놀았네요. 그죠? 얘를 돌려야 되는데 크리에이트 굿즈 컬렉션. 예.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이 야물 프린터에서 야물 프린터라는 애가 리플렉션으로 이제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굿즈 컬렉션 아이템이 얘를 가지고 있어서 제이슨 이그노어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무한 루프에 돌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어프로블스 테스트가 이제 만들어주는 파일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야물 프린터라는 애가 해준 거고, 그래서
아이디 컬렉션 아이템이 이게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용됐고 언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쭉 값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received 텍스트에 있는 거를 approved 텍스트로 이제 하면 이제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approved 텍스트가 유지가 되면 테스트가 계속 성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야물 프린터라는 거는 이제 이 find by id가 반환한 객체를 야물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할 때 with exclusion 하면은 여기 exclusion 필드에 어레이로 전달한 거를 빼고 이제 프린트를 해줘요. 왜냐면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매번. 예, 그리고 로컬 데이터타임을 뉴트럴라이저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이건 뉴트럴라이저는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데이터타임은 계속 시간이 바뀔 수 있잖아요, 생성된 시간이. 그래서 특정 일자로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 돼도 이제 바뀌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보면은 implement in test 정도로 해서 커밋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approved 텍스트는 같이 커밋을 합니다. 계속 쓸 거라.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테스트에 구현된 애들 중에 리파지토리로 갈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가지고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딜리게이트, 익스트랙트 딜리게이트를 하면 그래서 이름은 굿즈 컬렉션 인 메모리 리파지토리 라고 할 거고요. 어느 걸 보내야 되나? 그러면은 find by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save 가야 되고요. find goods by 이거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아니고 맵 가야 되고 id 가야 되고 맵 가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리팩터를 누르면 이제 이 리파이토리를 사용하게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리파이토리 이름이 너무 길어서 보기 싫으니까 그냥 얘는 리파이토리라고 바꾸고 얘의 구현체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테스트에 있던 게 다 얘한테로 온 거예요. 그래서 diff를 보면 예, 이렇게 테스트에 있던 애들이 다 빠졌죠. 빠지고 그런 게 이제 다 이렇게 리파이토리로 왔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를 다시 돌려와서 잘 돌면 extract in memory 리파지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커밋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좀 나중에 되는데 이 리파지토리에다가 메소드가 이상하게 들어갈 수 있을 좀 JPA 형식이나 이런 거랑 안 맞게 들어가면 나중에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추출을 합니다. extract 인터페이스를 해서 굿즈 컬렉션 리파지토리라고 만들고요. 얘로 갈 거를 보면은 다 가야겠죠. find by save 다 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가면 이렇게 find by save 이런 애들이 다 이제 리파지토리에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현하는 걸로 됐고 이 테스트를 보면 여기서 이제 굿즈 컬렉션 리파지토리로 타입 변경까지 해주죠. 예,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얘를 extract repository interface 그래서 이제 커밋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나요? 리파지토리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굿즈 컬렉션 크리에이트 하는데 이 크리에이트 메서드는 사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private create 굿즈 컬렉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얘한테 이거 뉴 안 해도 돼요. 뉴 안 하고 그냥 선언만 해놔도 되거든요. 선언만 해놓고 여기서 move instance 메서드를 합니다. 그러면 create 굿즈 컬렉션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create 굿즈 컬렉션으로 보낸다 하면은 예,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불편하게 간 게
얘가 따라갔어요. 얘가 보면은 유저 아이디가 안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유저 아이디랑 리파지토리가 안 가서.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스턴스 메서드. 아, 얘는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인스턴스 메서드를 move 인스턴스 메서드를 할 때는 그냥 하나씩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create 굿즈 컬렉션으로 보내고, 그냥 여기서 오류가 나는데 그냥 보낼게요. 그 다음에 이 유저 아이디도 클릭해야 되거든요. 얘도 보냅니다. create 굿즈 컬렉션.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쓰는 데를 다 찾으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쓰는 데를 찾으면 유저 아이디 이건 그냥 자기한테 간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파지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리파지토리 이렇게 해놓고 리파지토리를 필드로 선언하면 굿즈 컬렉션 리파지토리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굿즈 컬렉션 리파지토리가 빨간색이 들어오네요. 같은 패키지인데 왜 그러냐 하면 굿즈 컬렉션 리파지토리가 지금 테스트 클래스에 생겼어요. 리파지토리하고 얘가, 그래서 얘를 메인 프로덕션 코드로 옮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굿즈 컬렉션 리파지토리는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스프링 빈이니까 얘를 프라이빗 파이널로 해서 required args 해가지고 주입받는 걸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또 없애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보면 얘가 이제 unUsed라 safe delete가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요, ambiguous하대요. 왜냐면 여기 메소드가 두 개 있어서 똑같은 메소드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요만큼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면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리파지토리를 보내는 애들이 남아 있어요. 왜 같이 안 지워지나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실제로 굿즈 컬렉션을 쓸 건데 셋업에서 얘를 크리에이트 할게요. 셋업에서 얘를 크리에이트 하는데 리파지토리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인메모리 리파지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굿즈 컬렉션은 이렇게 만들면 이제 주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돌려보죠. 이제는 이 메서드가 실제로 얘가 호출돼서 그래서 이제 얘를 호출해서 사용된 게 보이고, 얘를 호출해서 이제 테스트가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move instance method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컬렉션이 이 acceptance 테스트가 실제로 얘를 사용하게 이제 바꿔볼게요. 지금도 얘를 사용하죠. 근데 얘를 보면, 얘를 실행시키면 여기서 보면은 오류가 나는데 빈을 못 찾는다고 나와요. 굿즈 컬렉션 리파지토리를 못 찾는다고. 그래서 얘를 리파지토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프로파일을 테스트 말고 그냥 인메모리라고 할게요. 인메모리라고 하고, 여기서는 액티브 프로파일을 인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빈이 찾아지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GraphQL 리퀘스트를 날려서 테스트가 동작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find by는 이제 리파지토리에서 나와야죠. 그죠? 리파지토리 점 find by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제 야물을 만들겠죠. 야물 파일을. 이렇게 컬렉션 아이디가 이렇게 됐을 때
로컬 데이타임은 그냥 2003년 5월 3일로 그냥 박아버리게 그렇게 만들어서 야물 파일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면 이제 테스트가 성공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상품군 등록을 이제 억셉턴스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시 유닛 테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TD로 진행하면서 구현을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은 이제 JPA 매핑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get을 해볼 거예요. get. 얘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리스트 굿즈 컬렉션이라는 리퀘스트를 알리면서 이 네임이에요. 키워드 네임을 주면 그거 가지고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가 없으니까 오류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복붙해서 만들어요. 예, 그런 다음에 얘는 트랜지션인데 얘는 리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뮤테이션이 아니고 쿼리 매핑이에요. 그 다음에 쿼리 이름은 리스트 굿즈 컬렉션이에요. 메소드 이름도 그렇게 맞추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컨닝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를 리턴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다 지울게요. 여기 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는 여기다 만들게요. 레코드 인풋하고 서치 디티어. 얘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들죠. 서치 디티어. 서치 디티어가 어떻게 생기냐면 페이지업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util 클래스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껍데기는 다 만들어졌어요. 껍데기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서치 이름이 잘못됐네요. 리네임 파일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네. 다시 지금은 이제 결과가 안 나오죠.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결과를 empty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된 다음에 얘도 또 이제 TDD로 해가지고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얘는 앞에 한 번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그냥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금 따로 테스트를 안 만들고 억셉턴스 테스트로 얘를 바로 동작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근데 이거를 다 구현하긴 그러니까 그냥 좀 제일 중요한 로직, 제일 위에 있는 로직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돼야 되죠. 자, 여기를 좀 볼까요? 여기를 좀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리파지토리에 이렇게 여기가 있네. 고양이가 우네요. 자, 이 리파지토리에서 find by naming, containing 그래갖고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굿즈 컬렉션 목록을 얻어와요. 그러면서 페이지업을 with sort 해갖고 이제 페이징 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같이 넘기고요. 근데 지금 이런 메소드가 없거든요. 리파지토리에. 그래서 이걸 추가해요. 추가하면 인메모리에 구현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빨간불 들어왔죠.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굿즈 컬렉션 맵에서
굿즈 컬렉션에 네임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걔를 반환하는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죠. 좀 뭐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얘 프롬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프롬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롬은 자기 자신을 반환하는 팩토리 메소드죠. 그리고 얘는 보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굿즈 컬렉션이 이런 값들을 가져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들은 지우고요. 네, 그러면은 name create by, 그 다음에 update by,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DTO, 얘도 DTO야겠죠. 그 다음에 얘, 예,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 DTO가 없으니까 오류가 나니까 이 DTO도 여기다 만들어주죠. 또 얘는 보면 굿즈 컬렉션 아이템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들을 또 갖다 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굿즈 컬렉션으로 얘를 만들 때 보면, 굿즈 컬렉션으로 만들 때 보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굿즈 컬렉션 아이템을 루프를 돌면서 굿즈 컬렉션 아이템을 다 만들어요. 아이템 DTO를.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굿즈 컬렉션의 아이디랑 그 다음에 굿즈 네임,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바이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템 리스트까지 전달하면서 이제 굿즈 컬렉션 DTO를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디가 빠졌네요. 아이디까지 넣을게요. 이러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롬은 없으니까 만들면 돼요. 네. 그러면 얘는 네, 이렇게 굿즈 컬렉션 아이템에 get 굿즈 넘버, 그 다음에 굿즈 아이디죠. get 굿즈 아이디, 그 다음에 바코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다 됐나? 다 됐나? 돌려보죠, 뭐. 예, 근데 결과가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럴까 보면은 DB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DB에 처음에 여기서 이제 초기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죠. 초기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아이템 제로예요. 아이템 제로고 그 다음에 얘가 동일한 데이터를 리턴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동일한 걸 만들고 싶어서 어프로브 텍스트를 보면 얘는 비었고 예, 얘를 보죠. 얘랑 똑같은 거를 반환하게 그렇게 만들죠. 그러면은 아이디가 7698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있나? 예, 있어요. 7, 그 다음에 9796 9998 97 96 9998 얘가 지금 순서가 안 맞네요. 순서가 안 맞는 게 이 인메모리 리파이토리를 구현할 때 소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굿즈를 할 때 여기서 소트를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소트를 해서
g1의 굿즈 id compare g2 굿즈 id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예. 그랬으면 소트가 됐을 텐데 소트가 안 됐네요. 그러면은 이 아까 돌았던 이 억셉턴스가 아니라 이제 이 크리에이트부터 다시 볼까요? 소트가 들어가서 혹시 오류가 나는지. 예, 오류가 나죠. 이제 지금 받은 건 6, 7, 8, 9인데 여기는 7, 6, 9, 8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소팅된 거대로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요.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 됐고, 그 다음에 억셉턴스 테스트 얘를 다시 돌리면 얘도 아까 순서가 안 맞아서 아마, 예, 여기도 6, 7, 8, 9인데 여기 순서가 안 맞았죠. 그래서 순서 맞추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값이 나왔어요. 근데 id 값이 널이네요. id가 왜 널일까? 여기에 보면은 get 굿즈 컬렉션에 DTO를 만들 때 굿즈 컬렉션의 아이디를 줬는데 아이디가 널이네요. 이상하네. 아이디는 사실 빼고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기 아이디를 베리파이 할 때 아이디를 빼고 볼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컬렉션 네임이랑 크레이트랑 날짜랑 다 잘 나오고 있어요. 날짜가 왜 2024년으로 나올까? 2003년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2003년으로 나오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까지 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테스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테스트를 돌리면, 자, 모두 다 잘 동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그 JPA 매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파지토리 구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리파지토리는 굿즈 컬렉션 리파지토리, 얘는 되게 퓨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지금 인메모리를 구현하기도 되게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진짜 뭐 JPA를 해볼게요. JPA 매핑은 이 방식은 이래요. 퓨어한 리파지토리가 있는데 여기에 JPA에 연관된 오퍼레이션이 있고 JPA랑 무관한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굿즈라는 테이블은 레거시 있는 테이블이고 컬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를 JPA 매핑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핑을 안 할 거예요. 네이티브 쿼리로 걔를 줘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그냥 수동 구현하는 리파지토리를 만들고 싶은데 JPA 리파지토리는 인터페이스여서 그런 거 하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퓨어한 리파지토리의 인터페이스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현하는 게 처음에 앱스트랙트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요. 이 앱스트랙트 리파지토리는 그 실제 JPA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JPA로 구현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얘한테 위임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동 구현해야 되는 애만 그냥 얘는 내비둬요. 그냥 얘는 앱스트랙트를 갖고 얘는 구현을 안 해요. 그러면 내 리파지토리는 얘를 상속해서 얘만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빈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겨요. 예. 굿즈 컬렉션 인메모리는 냅두고요. 리파지토리가 있고 JP에 관련된 거를 여기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따로 구현할 걸 구현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JP에 매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을 복사해서 굿즈 컬렉션으로 가서 예. 그래서 예. 예.
이렇게 해서 매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굿즈 컬렉션 아이템 가서 또 매핑을 해야겠죠. 예. 자,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이렇게 매핑을 하고 이제 리파이토리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굿즈 컬렉션 리파이토리에 가서 여기서 임플리멘트를 해요. 그러면서 얘를 임플리멘트 하는 거를 앱스트랙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뭘 임플리멘트를 할 거냐면은 find by, save, 그 다음에 네이밍 이런 애를 할 거고 얘만 따로 구현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 구현하는 게 아니니까 앱스트랙트로 둬요.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굿즈 컬렉션 JPA 리파지토리라는 애가 필요하게 돼요. JPA를 활용하면 페이징이나 이런 게 좀 수월하게 되잖아요. 얘는 인터페이스죠. 그 다음에 JPA 리파지토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rivate final 굿즈 컬렉션 JPA 리파이토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required access 해줘야겠죠. 예. 그럼 여기는 이제 return JPA 리파이토리로 이렇게 위임할 수가 있어요. return JPA 리파이토리. 예, 이렇게. 이 메소드가 없대요. 만들어주면 되죠. 페이징을 이렇게 선만 원 만들어주니까 좋기는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JPA로 안 할 부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굿즈 컬렉션 리파지토리라고 하고요. 얘를 구현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진짜 리파지토리예요. 그리고 얘는 프로드예요. 프로덕션 환경에서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면 퍼시스턴스 컨텍스트 필요하고 엔터티 매니저를 쓸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얘는 안 만들어주네요. 그러면 또 복붙해야죠. 예. 이렇게 만들 거예요. 쿼리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 자바에서 이렇게 멀티라인 텍스트가 돼서 SQL 뭐 쿼리 DSL 이런 거 안 쓰고 이런 간단한 거 이렇게 SQL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굿즈를 반환해요. 오브젝트 매퍼 같은 거죠. 로우를 받아서 굿즈를 반환하는 걸 만들어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억셉턴스 테스트를 실제 리파지토리를 쓰게 인메모리가 아니라 프로드를 쓰게 해서 얘를 돌리면 얘가 돌면 이제 다 된 거죠. 뭐가 안 됐네요. 네이밍이라는 게 없대요. 잘못 만들었네. 굿즈 리파지토리에 네이밍이 아니라 네임인데 이렇게 하면 되죠. 네임인데 그러면은 앱스트랙트 리파지토리도 얘 네임이 됐네요. 얘만 이름이 바뀌면 됐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인메모리는 인메모리 여기. 그 다음에 네임으로 바뀌었네요. 다시 돌려볼게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나? 예. 시드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줘요. add SQL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요 순서대로 인메모리에서도 사용을 했고 요 데이터들 순서대로도
얘를 다시 돌리면 네, 6, 7, 8, 9인데 여기는 잘못돼 있었네요. 순서가 왜 그렇지? 네, 6, 7, 8, 9 됐고 다시 돌려볼게요. 크리에이트가 안 되네요. 아, 아, 이게 깔끔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깔끔하게 안 되네요. 여기서 레이지 로딩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냥 좀 더 명확한 원인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제가 JPL 잘 몰라서. 예. 자, 이제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퍼시스턴시를 구현했어요. 퍼시스턴스. 예. 근데 인메모리 때 만들어 놓은 그 어프로브드 텍스트가 그대로 이제 그 JPL을 사용할 때도 이제 잘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은 프로덕션 코드가 다 그냥 굿즈 컬렉션 내에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도메인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패키지를 만드는데 퍼시스턴스라는 걸 만들고요. 도메인은 보면 굿즈 컬렉션 아이템, 그 다음에 굿즈 컬렉션 리파이토리 이런 애들이 도메인에 있으면 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리파이토리, 그 다음에 인메모리, JPA, 리파이토리 인풀 이런 애들은 퍼시스턴스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시스턴스에서 도메인으로 레퍼런스를 하지만 도메인에서 퍼시스턴스로 레퍼런스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프링 모듈리스를 쓰고 있는데 스프링 모듈리스에서는 요거 그 어플리케이션 최상위 그 패키지 바로 밑에 있는 패키지에 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 얘네들은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요. 예, 이렇게 해서 스프링 모듈리스는 이제 이 원칙을 준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패키징까지 했으면 이제 끝난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쭉 보면요.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대로 Failing Acceptance Test를 만들고 그 다음에 TDD 사이클을 돌고요. 그래서 이런 Failing Acceptance Test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안에서 언제 끝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TDD를 할 때는 GraphQL이나 DB나 이런 걸 저 API나 정말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너 TDD를 만들 때는 이제 좀 인메모리 리파이토 이런 걸 과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테스트에다 다 구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리파지토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빼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스트에다가 그냥 쭉 절차적으로 다 구현을 해 놓으면 빼내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미리 빼놓으면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주의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빼낼 때 원칙은 이제 separation of concerns. 그러니까 뭐 하이 레벨 상위 레벨 정책은 하위 레벨 상세에 의존하면 안 된다. 뭐 도메인 로직은 비즈니스 로직은 인프라 로직에 의존하면 안 된다. 뭐 그다음에 또 뭐 객체 생성 로직하고 도메인 로직하고 또 분리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SOC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준수되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SOC에 관련한 거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발적 복잡성, 본질적 복잡성 분리돼야 되고 함수형 코어랑 명령형 껍질이랑 분리돼야 되고 하이 레벨, 로우 레벨 분리돼야 되고 크리에이터 어세블리랑 비즈니스 로직 분리돼야 되고 비즈니스 로직하고 인프라랑 분리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서 도메인 서비스를 추출할 로직,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미리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미리 분리하면 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빵 구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빵 구조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빵 구조가 나오는 거죠. 예, 겉에 있는 빵은 이제 임퓨어해서 예,
얘는 정말 테스트하기 불편한 DB에서 읽어온다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로직이 되고, 이 안에 속, 그러니까 토핑, 속은 퓨어에서 도메인 로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능 구현 다 한 다음에 JPA 맵핑을 했어요. 근데 인메모리 레파지토리를 충분히 구현을 한 다음에 JPA 맵핑을 했을 때 제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한 번도 오류 안 나고 바로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순수 리파지토리, 굿즈 컬렉션 리파지토리는 그 JPA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얘를 사용하는 이점이 있어요. JPA 매핑을 초기화하면 JPA 리파지토리나 DB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러면 느려요. 그리고 스터빙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JPA 리파지토리는 되게 편안한데, 얘를 만약에 내가 그 인메모리 리파지토리 같은 걸 만들려면 구현해야 될 메소드가 굉장히 많아져요. 예. 그래서 좀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 덕테이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덕테이프, 그 은박지 같은 테이프 있잖아요. 무슨 어디 뭐 연통이나 뭐 아니면 양은 냄비 이런 데 구멍 나면 이제 막 테이프로 그냥 땜빵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땜빵식으로 개발하는데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JPA가. 근데 땜빵으로 개발하는 게 이게 좋은 거냐? 이게 좋은 시점이 있는 거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덕테이프 프로그램이 좋아요.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스택 오버플로에서 찾아보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빠르게 개발을 하는 거죠. 일단 다 돌아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히 생기고, 그 다음에 구현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이슈가 잘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만들어 놓은 걸 리팩토링을 해서 좋은 설계를 갖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JPA 매핑을 하다 보면 엔터티마다 이제 JPA 매핑을 하게 되는, JPA 리파이토리를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그리것이 있어서 동작하는 리파이토리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경우처럼, 이번의 경우처럼 JPA 매핑이 어려운 레거시 테이블을 다뤄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JPA를 좀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리팩토링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우니까 JPA 매핑은 좀 나중에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어프로블 테스트. 이렇게 뭐 저희가 따로 만들었죠. 이 야물 프린터라는 걸 저희 회사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하면은 UI에서 내가 확인하듯이 좀 그 UI가 없는 상태에서도 좀 빨리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류를 좀 더 빨리 찾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버티컬 슬라이스 아키텍처는 지미 보가드라는 분이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의 쓴 글, 그 다음에 빅터 렌티라는 분이 이제 유튜브 강연으로 설명한 게 있는데, 이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테스트가 트랜잭셔널이 아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레이지 로딩 하는데 테스트 트랜잭셔널로 바꿔줄게요.
다시 한번 한 번씩 이렇게 꼬이나 몰라요. 트랜지션을 넣었더니 다른 게 안 되네. 타임아웃?